안녕하세요. 구자경매 김인성입니다. 대지가 176평의 넓은 땅에 잘 지어진 전원주택이 반값으로 떨어져서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물건입니다. 주변에는 지명도 있는 그 관광지가 있죠. 썰물 때에는 바닷길이 열리죠. 이 제부도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또 이 정곡항에는 아주 먹거리가 또 풍부해서 많은 또 관광객도 찾아드는 바로 오늘의 물건지입니다. 자, 교통 여건도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인근 한 4, 5분 거리에 시흥 평택 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도 IC와 JC가 바로 인근에 있어서 시 외곽으로도 이동 용이하고, 이 화성시 자체에는 크고 작은 산단과 또 공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에도 이 파란색한 부분들이 전부 다 공장 지붕들인데 엄청나죠. 그렇다고 보면 이 지금 해당 물건지와 또 물건지 인근에 있는 물건 번호 2번이 대지인데 좋은 아주 그 주택지로서 지금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2번 물건이 바로 이 물건입니다. 요 하얗게 표시된 부분은 하우스로 지금 포도 농장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있죠. 직접 한번 가볼까요? 자,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물건인데 가을의 정감을 풍겨주는 갈대가 또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당 물건지 바로 앞길인 사거리 코너에 있는 물건입니다.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사방팔방 앞 확 트여가지고 공기도 물론 맑죠. 정원석도 잘 꾸며져 있고, 정원석 사이에 또 정원수들도 이렇게 잘 심어져 있는데, 가을이라 그런지 좀 잎이 퇴색한 부분도 있고, 그러나 보면은 이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관리만 좀 잘하면 보기도 좋고 좀 이쁠 텐데 정원 잘 꾸며놓고 지금 관리가 안 된 상태죠. 경매로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관리를 지금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을의 전령인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아주 이쁘게 펴 있습니다. 자, 이게 보이는 까만 요 부분은 창고인데 매각 목록에서 제외된 곳입니다. 잘 판단을 하시고요. 여기 LPG 가스통도 보이고, 여기 텃밭이 있죠? 텃밭이 상당히 넓습니다. 땅이 넓기 때문에. 가을무와 또 배추, 또 파까지 심었습니다. 넓은 텃밭에다 채소를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죠. 지적도입니다. 땅 모양의 성화봉의 자루처럼 생겼네요. 그렇지만 이 사거리 코너인 것을 이제 확인하고 있죠. 몫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주변에서는 또 몫이 좋아서 그만큼 부동산 가치도 좋다. 또 땅이 좀 이렇게 자루 모양 생겼어도 건물은 네모 반듯하게 생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건물 정면에서 보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날 보니까 따뜻한 햇빛 아래 집 지킴이 강아지가 아주 낮잠을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또 이불도 이렇게 널어놓고 말리고 있는 아주 정겨운 풍경입니다. 자, 측면에서 보는 물건 좋아 보입니다. 건물도 철골 구조입니다. 철골 구조에 스틸 사이딩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서 이어진 것을 보입니다. 이 건물은 한 10년 정도 된 건물인데 상태가 양호하고 정원수도 이제 가꾸질 않아서 그렇지 나름대로 정원수를 아주 풍성하고 이쁘게 잘 꾸며놓은 것을 이렇게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경매 1개에서 진행하는 물건으로 사건 번호는 2021-8797, 물건 번호가 1번입니다. 물건을 잘 체킹을 해야 됩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0월 24일자에 진행하는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금당리 75-3에 소재하는 그런 단독주택입니다. 대지 면적 175.75평,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물건 답사 시에 봤듯이 정원이 넓습니다. 텃밭까지 옆에 갖고 있는 그런 넓은 땅이고요. 건물 연면적은 지상 2층에 207.24평방미터에 62.7평, 약 63평 정도 돼서 비교적 건물 면적도 큽니다. 자, 이 물건의
감정 가격이자 최초 매각 가격은 4억 972만 6,120원에 시작을 해서 이번 차수 3회차입니다. 그래서 매각 대금의 49% 반값 이하로 떨어져서 진행되는데 금액이 2억 76만 6천, 아주 매력적인 금액에 시작됩니다. 대지도 넓고 건물도 지상 2층에 잘 지어진 건물, 아주 좋은 가격에 시작된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1층에 보니까 34평이나 됩니다. 운동장이네요. 이 정도면. 방이 두 개에 넓은 거실과 또 주방 잘 꾸며져 있고 드레스룸까지 잘 꾸며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2층도 방 두 칸에 가족실이 또 이렇게 있는 거실이 있습니다. 23평 정도 됩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또 옥상에는 창고도 있습니다. 자, 법원 경매 정보지입니다. 자, 이 물건에는 물건 번호 1번과 2번이 이제 각기 진행을 하는 그런 물건이고, 물건 비교란을 한번 볼까요? 일괄 매각으로 제시의 건물이 좀 있습니다. 조경수, 조경석, 담장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서 평가를 해서 매각 대금에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요. 지상에 조립식 창고 한 동이 소재하나 이동 가능하여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됐습니다. 뭐 그렇게 큰 하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입니다. 이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에다가 개발행위 허가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하고는 좀 다른 그런 지역의 개념이죠. 그러나 이 물건은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행위 제한하고는 별 상관도 없는 내용인데 이 물건의 올해 공시지가는 평당 72만 6천 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올 들어서는 공시지가가 다 하락했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거의 80만 원이 넘는 그런 공시지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감정가격은 의외로 좀 낮게 했다. 평당 126만 원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자, 이 물건의 등기상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물건 번호 1번입니다. 자, 이 등기부 등본은 2023년 10월 17일 영상 제작하는 방금 전에 확인한 그런 등기부 등본인데 여기서 이제 그 정보지에서 나온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여기에 이제 보존 처분이 돼 있고 회생 절차가 돼 있고 회생 절차 폐지가 돼 있고 경매 신청이 하나 더 들어와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물건 번호 2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을구란에 근저당이 3건이 있는데 이 갑부와 을구란에 있는 모든 권리는 말소기준 권리 소멸과 동시에 전부 소멸됩니다. 해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등기상 권리 깨끗한 물건이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임차인의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등기상의 권리에 하자 없는 것을 방금 확인했고요.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5년 6월 26일자 근저당권인데 여기 전입신고가 돼 있는 그런 임차인이 있습니다. 2015년 5월 28일 전입이 돼 있어서 이 전입자는 선순위 세입자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확정일자도 없고 지금 이 매각물건 명세서상에는 배당 요구도 안 돼 있는 걸로 표기됩니다. 그런데 임차인 강정 아무개는 소유자의 장모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선순위 임차인,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소유자의 장모가 지금 임차인이 된다? 좀 이렇게 지금 분석할 수가 있죠. 자, 보통 친위 인척간 또 직계 존 비속간에도 임대차는 유효하게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 참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매수인이 잘 이제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법원 문건 송달 내역을 보니까 2023년 8월 16일자에 임차인 강아무개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청사를 제출했다. 문건 내역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종기일이 지난 배당 요구로 이 배당 요구는 효력이 상실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1년 11월 26일자지만 배당 요구 신고한 날짜는 2023년 8월 16일입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설명했어도 배당 요구도 받을 수 없거니와 또 확정일자도 없습니다. 이 소유자의 장모가 진성 임차인이라고 해도 법원에서는 일단 배당금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소유자의 장모 임차 보증금 상당액을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에는 상식적으로 앞서 설명했듯이 사위와 장모 간의 임대차를 형성하면서 같이 사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지만 일견 이 서류상이나 외견으로는 임대차가 돼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입찰하기 전에 검토를 잘 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채권은행에 또는 채권자에게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는지를 확인이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출을 들 때 전입자가 있으면은 일단은 전입자에게 무상거주 확인서 내지는 전출을 한 다음에 대출을 하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물건에서 입찰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상거주 확인서와 임대차 현황을 잘 파악을 하고 나서 입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물건 번호 1번에 대해서 물건의 분석과 물건의 위치, 또 등기상 권리 분석,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가격이 싸다고 이런 권리 분석을 하지 않고 입찰을 했다가는 자칫 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체킹을 하고 입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은 물건 번호 2번입니다. 자, 물건 번호 2번을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물건 번호 2번 가는 길목입니다. 자, 벼가 다 익어서 농부의 손길만 기다리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과수원입니다. 자, 해당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전신주가 경계로 보입니다. 자, 해당 물건은 잡초가 무성하게 지금 있는 것이 보이고요. 자, 여기 이제 개복숭아죠. 개복숭아인데 잡초가 다 덮여 있고 과실수로서는 이제 효용 가치가 없고 매각대금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잡초를 해치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흙두더미가 잔뜩 쌓여있고 그 외에는 잡초들이 무성한데 일단 묘지는 없는 듯 싶습니다. 또 정보지상에서도 묘지가 있다고 이렇게 표기도 안 돼 있고요. 자, 저 멀리 또 전원주택도 보이고, 자, 바로 왼쪽에 있는 땅이 지금 하얗게 된 부분이 이게 이제 포도 가수원인데 이것도 지금 매물로 나왔습니다. 자, 이 매물로 나온 이 물건하고 우리 물건하고 한번 가격을 잘 비교해 보세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보면 이 매물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는 전이고 우리는 대지입니다. 이 넓은 지역에 대지 상당히 흔치 않습니다. 전부 다 임야와 농지인데 이 물건만 지금 대지입니다. 그만큼 희소성이 있고 가치가 있다. 가격도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적도입니다. 이런 모양이죠. 자, 위성에서 본 내용. 바로 이 빨간 표시한 부분, 이 부분이고요. 해당 물건은 수원지방법원 경매 1개에서 진행하는 물건으로 사건 번호 2021-8797, 물건 번호 2번입니다. 사건 번호는 같고 물건만 다를 뿐입니다. 개별 매각입니다. 1번하고 2번은. 자, 매각 기일은 2023년 10월 24일자 물건 번호 1번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 지목이 대지입니다. 2574평방미터에 무려 779평이나 되는 큰 면적입니다. 자, 토지에 대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효용 가치가 있다. 곧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대지는. 자, 이 물건은 지금 평수가 크고 도로에 직사각형으로 전체가 면이 길게 걸쳐 있기 때문에 토지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해도 되고 또 분할을 해서 전원주택을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해도 되는 용도가 다양한 그런 효용성 있는 물건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평수가 크기 때문에. 자, 여기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보면 보존관리지역입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개별 공시지가가 평당 58만 8천 원입니다. 감정가격은 66만 7천 원인데 감정가격과 공시지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그러기 때문에 더 매력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보존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에 집을 못 짓느냐? 그렇지는 않죠. 얼마든지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의 특이사항을 보겠습니다. 이 물건이 취소됐던 물건입니다. 최초에 2022년 9월 22일자에 1회차에
감정가의 109%인 5억 6,590만 원에 낙찰됐던 물건입니다. 거의 한 달 후에 이 물건이 허가가 취소됩니다. 자, 허가 취소되는 사례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 물건은 일단은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 물건이 취소된 이후에 1년여 만에 다시 신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2회차 2023년 10월 24일 날 3억 6,396만 4천 원에 진행되는 아주 매력적인 물건이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이 물건이 왜 취소가 됐는지 그것이 권리분석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권리분석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일단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등기상의 권리 하자가 없습니다. 인수되는 권리가 없고, 자,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확인을 해보니까 매각을 취소될 만한 권리상의 하자는 있을까 없을까? 없다. 분명히 없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자, 그렇다고 보면 어떤 부분에 의해서 취소가 됐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왜 취소가 됐는지, 매수인이 취소 신청을 했을까요? 매수인도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7조에 보면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해서 제121조 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돼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매수인이 이런 규정이 있어서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그 6호 내용을 보면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방금 현장 답사를 통해서 동영상에서 봤듯이 토지가 훼손된 사실이 없습니다. 유실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확인했죠. 중대한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어서 매수인이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 물건을 또 취소를 시키겠죠.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 사실에서 매수인이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면 그 이유를 들어서 이의 신청을 하겠죠. 그러나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훼손되거나 인수되는 권리의 변동 사실이 없음이 확인돼서 매수인이 취소했다는 내용은 해당 사유가 없다. 자,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취소를 했다는 얘기인데 법원에서도 직권으로 취소가 가능한 내용이 민사집행법 제49조와 제50조에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취소를 했을까요? 이 등기부등본입니다. 2023년 10월 17일자에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보면 2022년 10월 4일자에 보존 처분 결정이 내려집니다.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및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 금지사항으로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고 이 내용은 회생 절차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회생 절차가 2023년 6월 29일자로 폐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서 최고가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됐고 또 그 회생 절차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다시 신권으로 매각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차수에 10월 24일 날 3억 6,396만 4천 원에 지금 시작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땅에는 권리의 하자가 있어서 매수인이 이의 신청으로 인해서 경매가 취하된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으로 채무자의 회생 절차 개시에 의한 그런 그 내용으로 매각 허가가 취소됐다가 다시 절차가 폐지되면서 다시 시작된 물건이라 어떤 특별한 권리의 하자는 없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물건 번호 1번과 2번에 대한 분석도 해봤고 등기상의 권리 분석도 해봤습니다. 물건 번호 1번에 대한 임차인 분석도 대항력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해당 물건에 대해서 관심 있고 입찰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매매 시세를 통한 가격 분석을 잘 해보시고 향후 기대 수익성 분석까지 같이 해본 연후에 좋은 가격에 입찰해서 낙찰받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